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유입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 월간 유입저는 올해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변화들을 전망해 봤는데요.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거란 전망 속 시민들의 소비 문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약이 대세인데 쓸 때는 쓴다는 새로운 흐름도 읽힙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 소비자들은 불황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출 액수를 줄이려고 애는 쓰지만 그걸 전략적으로 한다. 불황기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지갑 지키는 정말 고품격 전략이다. 중고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공동구매 참여자를 구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공동구매를 해보고 게시글을 올린 참여자를 만나봤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죠. 세제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오지원 씨는 요즘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1+1으로 사면 하나당 가격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한 개 가격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단품으로 사기엔 제가 배송비도 온전히 제가 다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가 오른 거는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완전 되죠. 어떻게 체감되세요? 최근에 나가는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소비하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이노베이션 공간에 잘 오셨습니다. 스포츠카에 관심 많은 방문객들로 매장은 북적입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든 클래식 차량 같은 걸 구경하고 싶어서 오기도 했고, 이곳 분위기는 좀 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카메라도 갖고 왔습니다. 차량 전시만 하는 게 아닌 브랜드 소품 판매, 카페 등 다양한 체험 공간 운영으로 방문객을 맞습니다. 여기는 QR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카페도 보고 해서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팝업 공간을 운영 중인 편의점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객들은 게임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이나 한 잔씩 판매하는 와인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쁜 공간에서 예쁜 인테리어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이러한 형태의 편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황버섯, 슬라임, 예티, 도래정령, 핑크빈. 오, 이쁘다. 오, 우와. 예쁘게 나온다. 얘 이름이 뭐예요? 도래정령이요. 이뻐. 라떼아트 때문에 온 것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못 보니까.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걸 내가 직접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게 팝업스토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이런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뭐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기만 할까? 서울 상도동에서 위스키의 매력에 푹 빠진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식음료 계열로 많이 집에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위스키 판에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술이 제일 싸다. 먹으면서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을 내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팍팍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얘 같은 술은 요즘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고 그런 술이었어요. 줄 서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카테고리 또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분명히 있다. 양극화에 맞춰서 저가 제품 플러스
또 프리미엄화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출을 아껴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즐기면서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라든지 문화를 내가 디깅하면서 배우고 이게 나의 경험으로 쌓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결국 전문가들은 올해도 가성비를 따지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찾는 가치 소비가 더 확산될 거라 전망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의 양극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조금 저렴한 와인을 찾아 나서고 동일한 맛을 우리가 찾는 게 가성비 소비였다면은 아낄 수 있는 영역에선 정말 철저히 아끼다가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올해의 소비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절약적인 소비를 하면서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소비 품목에 있어서는 지갑을 크게 열 것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맞이하는 2023년에는 직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는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직장인들의 인식이나 조직 문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엄청난 변화죠. 계속해서 이직을 하는 현상들이 조용한 사직 같은 거죠. 사실은 코로나죠. 변화가 와버린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오피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맞이한 2023년. 코로나19로 확산된 재택근무는 올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는데요. 직원들은 출근하는 시간뿐 아니라 일하는 공간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일날 출근해서 당일 사용할 좌석을 직접 사원증 태깅 후에 예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가 높고 업무 효율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기간에서도 회사는 좋은 성과를 냈고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말 그냥 불필요한 사회생활도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서 소통을 하는 일이 많은데 재택근무하면은 그런 것도 어렵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최근 대면 업무가 필요한 상당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축소와 사무실 출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재택근무라는 게 내 삶과 내 일을 유연하게 연결을 해보면서 내 일상을 잘 유지해왔던 경험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연히 커지겠죠. 전문가들은 올해 대면 업무로의 전환을 늘려가는 기업들과 오히려 재택근무를 확산하는 기업들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기업들이 직접 출근을 해서 효율성하고 생산성을 올리길 바라는데 근로자들은 지난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좀 편리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올 한 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공기업에서 시작해 해외 글로벌 체인 호텔과 국내 리서치 회사까지. 올해 29살인 이동은 씨는 벌써 직장을 6번이나 옮겼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서 1년 반 정도 일했던 게 가장 길게 일한 기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제 능력을 좀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서 개인적인 이제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이직을 하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결심하는 청년은 이동은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직업을 가졌던 청년 3명 중 2명은 첫 직장을 그만두었고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나의 커리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직장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지금 뭘 얻고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건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계속 확산해 전문가들은 올해 젊은 세대의 이직과 퇴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투명성, 아니면 이 이제 회사 내에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해요. 이직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보는 경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직과 퇴직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핀테크 기업은 이색 복지로 젊은 직원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용 서비스는 물론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거나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등 개인적인 생활까지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을 더 아끼고 더 소중히 대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실무 교육은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한 100여 개 소모임을 회사가 지원하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6년 차인 제가 누군가에게 배움의 기회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학교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동료에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서 제가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막 썼는데 전문가들은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이런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도 역동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오피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가 오피스에서 촉발되면서 우리 전 사회적으로 좀 확대되는 이런 형태가 좀 보이는구나 해서 YTN 민대용입니다. 올해도 친환경 흐름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나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탄소 줄일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작한 세종시의 한 카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직원들의 업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하고 있어서요. 바코드 붙이고 있어요. 오전에 출근해서 한 30분가량 이틀치 쓸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만 따로 회수해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게 되는데요. 음료를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컵 보증금 들어가요. 이거는 가지고 오시면 300원 환불해 드려요. 바코드 꼭 훼손하지 마세요. 시민들은 일회용 컵을 잘 반납하고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컵을 반납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점심에 친구랑 커피 마시려고 샀다가 먹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반납을 했어요. 밖에서 먹으면 한 번 먹고 이거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재활용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사용한 컵을 직접 씻어와야 하고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카페 직원도 시민들도 점차 제도에 적응하면서 컵 회수율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300원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컵이 많이 줄었고요. 본인 컵을 많이 들고 오세요. 그리고 꼭 예전에는 일회용 컵을 들고 나가시면 그냥 아무 때나 막 버렸잖아요. 지금 바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꼭 들고 오시더라고요. 꼭. 안녕하세요. 일회용 컵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반납된 컵들은 담당자가 회수해 재활용 업체에 전달합니다. 222개 모아졌네요. 수고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회용 컵을 잘 버리면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회용 컵이 잘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용기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보증금을 통해서 일회용 컵을 잘 반환해서 모아진다면 재활용 체계에서 이 컵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트의 식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잘 기입이 돼 있는지 표시 상목과 지금 임박한 상품이 없는지 체크하는 중입니다. 어묵이나 두부, 콩나물 정도 워낙 짧게 나오기 때문에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트는 수시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상품을 교체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상품은 바로 폐기 절차를 거치는데요. 드셔도 아무 상관없는 상품은 하루 남은 상품을 저희는 이 상품을 폐기나 반품을 해야 되니까 업체에서도 많이 손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식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두부는 유통기한보다 6일, 소시지는 17일 더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있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기간을 알 수 있고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유통기한 때문에 마트에서 매일 버려지는 식품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이로 인한 처리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 식품이 생산에서부터 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에너지나 자원의 소비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먹을 수 있음에도 벌어지는 좀 식품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나타날 변화는 이런 제도뿐일까요? 활발하게 3+1 절전 운동을 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직접 만든 절약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심재철 소장. 간단한 실천으로 전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 냉장고가 여기 있습니다. 냉장고를 여닫을 때 냉장고의 온도가 나옵니다. 영하 25도에서 영하 17도 정도. 냉장실은 뭐 1도에서 4도나 5도로. 이렇게 설정만 해놔도 냉장고가 하루 종일 돌아갈 때 20% 정도 전기를 덜 소모하게 됩니다. 저희 집 TV를 보면 절전 수준 0일 때 전기 소모량을 보면 315와트, 뭐 307와트 이렇게 300와트를 왔다 갔다 합니다. TV의 밝기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전기를 20%,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1년에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줄였습니다. 지구 환경을 바꾸는데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규모가, 우리의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지구 환경 전체를 바꿀 만큼 인류의 존재가 굉장히 거대해진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바꾸려면 우리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부터 실천하지 않고 누가 하겠어요? 일회용 컵.
음식물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 줄이기 활동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줄일 준비 됐나요? 잘 보셨나요? 월간 유익죠. 다음 달은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